올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2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은 막바지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엔 수험생들에게 꼭 필요한 공부 전략과 시험 당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팁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주 대성학원 이용희 입시팀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능일이 한 16일 남았는데요. 학생들의 공부 열기도 뜨거울 것 같습니다. 오늘 대성학원은 또 모의고사가 있었다고 하던데 현장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저희 광주대성학원 재수생들은 마지막 모의고사를 치렀습니다. 수험생에게 인생의 가장 큰 시험인 수능을 마지막으로 대비하는 시험이니만큼 이제 기대와 부담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자신의 목표를 위해 정진한 마지막 관문이 남은 만큼 많이 긴장할 수밖에 없지만 또 다부지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 시점이 되면 어떻게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것인지 수험생들의 고민이 클 것 같은데 오늘 팀장님이 수험생들에게 필요한 전략을 좀 구체적으로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공통 과목, 선택 과목에 따른 학습 전략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올해 수능은 국어와 수학이 공통 영역과 선택 영역으로 분리된 첫 번째 시험입니다. 국어는 문학과 독서, 수학은 수원과 수투가 공통 영역으로 모든 수험생이 치러야 되고요. 선택 영역의 경우에는 국어는 언어와 매체, 그리고 합법과 작문, 수학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한 과목을 선택해서 치르게 됩니다. 지난 6월과 9월 평가원 모의시험에서 이번 수능의 대체적인 경향이 확인됐는데요. 그것은 선택 영역 그룹 간의 등급과 표준 점수 격차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언어와 매체 선택 그룹과 미적분 선택 그룹이 다른 국어 수학 선택 영역 그룹에 비해 같은 원점수 대비 표준 점수에서의 우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학의 경우에는 선택 영역 난이도에 비해 공통 영역인 수원과 수투 난이도가 더 높은 점수가 설정되고, 국어의 경우에도 공통 영역인 독서와 문학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국어와 수학의 경우 공통 영역에서의 점수 획득에 더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수험생들은 자신의 선택 영역의 유불리를 보다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한 문제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집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학생들의 어떤 실력에 따른 맞춤형 전략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상위권 네. 학생들에게 필요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상위권들이라고 한다면 문항을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으로 실수를 줄이고 고난이도 문항을 풀 시간을 확보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국어라고 하면 독서 영역일 거고요. 수학은 4점짜리 문항, 영어는 빈칸 추론 같은 고난도 문항을 대비하고 꾸준히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면서 고득점 실전 감각을 유지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중위권 학생들은 또 어떤 마무리 학습법이 필요할까요? 중위권의 경우에는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기보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중 어려웠던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익숙한 교재인 EBS 교재나 추가로 공부하고 있는 수능 모의고사 문제집으로 마무리 정리를 하고 오답 노트를 활용하는 게 효과적일 겁니다. 또한 수능의 실전 감각 유지를 위한 공부가 핵심이 되어야 될 텐데요.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주어진 시간에 풀어보고 문제 해결 구조의 약점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수정하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자신의 실수를 더 줄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특히 중위권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능을 위해 예진해온 학생들은 자신의 최선의 시간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온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문제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마음의 안정을 좀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위권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전략도 전해주신다면요. 우리 하위권 학생들은 무엇보다 현재 시점에서 분명한 목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과목별 목표 등급과 원점수를 정하고 그에 맞게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과감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목표 과목을 위해서 기본 개념과 실전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이 필요할 거고요. 수능이라고 하는 게 핵심 개념은 반복해서 출제되기 때문에 올해 6월, 9월 평가원 시험과 최근 2년 수능 기출문제를 풀고 그 문제에 활용된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에 매달리는 것보다 문항별로 시간을 정해놓고 자신이 맞출 수 있는 문제부터 푸는 게 필요합니다. 풀이가 종료되면
해설지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틀린 문제의 개념과 풀이 방식을 다시 한번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 영역별 학습법도 수험생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영역별로는 어떤 학습법이 도움이 될까요? 주요 과목인 국영수하고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어는 독서를 중심으로 할 때 보기 문항에 대한 제시문 적용 방식의 고난이도 문항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거고요. 문학은 EBS 연계가 가장 많이 반영되는 부분이라서 연계 작품에 대한 사전 학습을 꾸준히 하면서 시간을 확보해야 될 겁니다. 수학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 각 개념의 연결 구조를 확인하면서 개념의 원리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를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학 같은 경우는 실전 상황에 따라 자신의 목표 점수에 맞춰서 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학습해야 될 것이고요. 영어의 경우는 절대평가가 된 과목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 등급의 획득이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시에 반영되는 1등급의 90점 이내의 범위에 들어가야 될 학습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고난도 문제를 대비하고 듣기의 실수를 줄이는 학습과 실전 감각을 유지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능 당일의 어떤 컨디션 조절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상 시간이라든가 식사 어떻게 좀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네. 남은 기간 동안에 아무래도 수능 시간에 맞춘 생체 리듬을 유지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8시 40분에 시험이 시작되는데요. 생체 리듬을 맞추려면 지금부터라도 최소한 2시간 전에는 일어나서 학습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패턴을 익혀야 됩니다. 최근 기온이 많이 내려가고 일교차가 있기 때문에 감기 조심해야 될 거고요. 따뜻한 물도 좀 마시고 잠들기 전에 명상하고 숙면을 취하는 거 지금부터 좀 준비해야 될 겁니다. 한 가지 더 부모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이들에게 시험 잘 보라고 보약을 지어주거나 몸에 좋은 음식을 차려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능이 다가올수록 수험생은 사전에 섭취하자는 음식이나 약재는 지양하고 평소 먹던 음식으로 체력 관리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수험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우리 아이들 참 많이 고생했는데요. 수능 시험은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의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의 능력 밖의 것을 기대하기보다 자기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면 이 시험에서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수능 시험은 차별 없이 공정한 시험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자신이 계획한 꿈을 꼭 이루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주 대성학원 이용희 입시팀장과 이야기했습니다.